압구정 현대아파트하고도 또 겹치는 강남 내용이 또 겹치는 내용들도 좀 있고. 네, 하지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준비를 했고요. 저는 준비를 시간이 많지는 않는데 우선 강남구 소개부터 드리면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일단 강남구는 서울시 동남부에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탄천구 경계로 송파구와 접해 있고 그다음에 뭐 서초구로 만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서초구와 성남시, 남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성동구가 용산구가 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39.5km제곱미터로서 서울시 전체 면적의 6.53% 정도 되고요. 강남구 인구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남자가 26만 8,006명, 여자가 28만 4,363명 해가지고 54만 명 정도 됩니다. 강남구 주요 지역으로는 일단 테헤란로는 아산센터 주변으로 무역과 금융, 벤처 산업의 이렇게 첨단 도시가 되고요. 압구정 첨단 지역은 패션, 예술, 영상, 애니메이션 유통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논현동 지역에는 화랑도에 뭐 가구 업종들이 특화된 지역이고요. 대치동, 도곡동 지역은 학군이랑 아파트 주로 있는 단지들입니다. 뭐 지역 이슈로는 계속 말씀하셨던 국내 최고층 건물이 될 것 같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생기고 들어오고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삼성동 한전부지를 사들인 지 6년 만에 이제 현대차에서 개발을 합니다. 공사비는 3조 7천억 원이라고 하고요. 규모는 지하 7층, 지상 105층, 뭐 연면적 28만 평 정도 되고 26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GBC 건설에 따른 경제학과는 265조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고용이 112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112만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통계인데 세수는 약 1조 5천원을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이 112만 명이 진짜 고용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엄청난 숫자이거든요. 강남구가 가장 인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직주근접인데 강남구 전체 일자리가 약 75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강남구 인구가 54만 명인데 그러니까 인구보다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은 도시고 지자체 중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112만 명이 과연 일자리가 생길지는 조금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남구 이슈는 영동대로 통합개발입니다. 여기는 복합환승센터로 위치는 삼성역 사거리부터 코엑스 사거리까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2호선 삼성역부터 9호선 봉은사역까지고요. 영동대로 지하 복합센터의 규모는 지하 6층 약 16만 제곱미터고요. 복합센터는 630m, 철도 본선은 370m. 착공은 올해 시작을 할 겁니다. 주요 시설로는 철도 통합열차와 버스 완승센터, 공항터미널, 주차장, 뭐 시민 편의공간 등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뭐 국토부 홈페이지 가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이제 강남권 광역복합센터에서는 철도 노선만 5개에서 6개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 삼성 동탄급행철도, 그다음 GTX A 노선, 미래신사 노선, KTX 동북부 연장, 뭐 그다음에 남부광역급행철도는 검토하고 있는 노선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지난번 발표했던 당아래 잠실 노선이 GTX D 노선이랑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날 김포에서 한양까지 발표를 했는데 비슷한 노선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치동 소개인데요. 사실 뭐 대치동은 그냥 뭐 아파트가 이렇게 있지만 다른 거 없이 오로지 학원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마트도 큰 마트도 없고요. 미용실도 별로 없어요. 술집도 그렇게 없고요. 그래서 저도 대치동에 있지만 뭐 머리하러는 압구정동 가고요. 그 다음에 마트는 양재동으로 가고 친구들 만나서 술 먹을 때는 논현동이나 신사동 가서 놀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보면은 오로지 학원가가 이것 때문에 유명한 건데 사실 여기 뭐 2,000여 곳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뭐 압구정동도 학군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남과 태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태남에 사는 친구들은
이쪽 태북에 있는 친구들만큼 공부 열심히 안 해요. 그쪽은 진짜로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요. 이쪽도 부자들은 많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변호사나 의사나 뭐 본인이 열심히 해서 자기 직업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내 아이들이 그만큼 공부 안 하면은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살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뭐 사실 여기는 학원 한 1000여 개가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 다 올려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뭐 대치동에 있는 엄마 아빠들이 이 학원에 갖다 준 돈이 그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심할 때는 제 수입의 한 50%까지도 이 학원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는 강남구 삼성로 212번지에 있고요. 뭐 이렇게 지금 재건축은 한 20년째 추진 중입니다. 20년째 추진 중, 계속 추진 중은 20년째 추진 중이고 아직도 추진이 단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조합 설립이 안 돼 있는 거고요. 20년째 그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건설사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성물산하고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을 해가지고 삼성물산이 51%, GS가 49%로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하는 걸로 얘기고 돼 있습니다. 준공은 1979년도에 됐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게 저도 사진을 좀 찾아 놓는데요. 80년대 초인데 이때가 여기가 아마 저도 한 개포동 양재천 부근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이때 80년대 초 모습이고요. 다른 모습은 82년도에 찍었다고 하는데 그 중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위치는 지금 한 대현초등학교 있는 데고 바로 위에 휘문고등학교가 79년도에 이사를 왔더라고요. 종로에서. 그러니까 아마 휘문고등학교 중학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휘문중학교. 뭐 이분들도 전부 지금은 50이 넘으셔서 60 가까이 되셨을 것 같고요. 다른 사진도 뭐 이렇게도 이런 집이 그 11동 앞인데 이런 초가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음마 아파트만 하고 다른 아파트는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력이 없어가지고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음마 아파트만. 근데 지금 이 집 있는 이 자리가 지금은 레미안 하이스톤으로 바뀌었는데 지난달에 뭐 운 좋게 여기 하나를 거래하게 됐어요. 아는 선배가. 예, 하게 돼가지고 거래하게 됐고 월세 계약을 했었고요. 월세는 8억에 250만 원에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음마 아파트 입지 설명입니다. 음마 아파트는 우선 그 대치역과 하계울역 그 더블역세권 단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대로와 남부순환대로로 일단 도로 교통량도 정 좋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한 학원가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치동에 오시는 분들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음마 아파트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애들 학원 때문에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애들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는 솔직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학군이라고 그러지만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어느 학교 다니는 다 비슷비슷한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써 그 고등학생들도 뭐라 그럴까? 고등학생 교사도 참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들은 이제 보육교사라고 부릅니다. 유치원 든 애들처럼 더 이상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이 뭔가 많은 걸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학습은 다 벌써 사교육에서 끝나고 사교육을 하고 가는 거지 학습교사가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애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드리는 거는 선생님한테 우리 애 공부 잘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고 혹시 무슨 일 있을 때 우리 애 편 들어주세요 라는 뜻이라는 거를 모든 엄마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대치동 학원가가 가장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오실 때 학원 소개도 가끔 해드립니다. 학원 소개를 해드리면 특히 전월세 오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학원 어디가 좋고 어디 선생님이 좋고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부동산 가서 이렇게 물어보지 못하더라고요. 시세나 여기서 왠지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가지시나 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됐고요. 우리가 뭐 요번에 보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보니까 정책은 계속 바뀌었어요.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가 정책이 너무 쉽게 바뀌는 걸 모두 느꼈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정책을 보고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의 입지는 정책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음마 아파트가 학원가에 있다는 거는 이 입지는 정책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거를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뭐 12월 16일 대책 발표 이후 최고점 대비 한 2억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 20억에서 21억, 22억에서 23억 정도 이 정도에서 실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저는 동호수까지 뭐 정확하게 가져오진 않았어요. 어차피 뭐 동호수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건축 투자 목적으로 사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시는 분한테도 계좌번호 다 받은 다음에 동호수 알려드립니다. 그 물건이 딴 데로 세가날까봐 계속 대기해서 계좌번호 받기 전까지 실제로 사시는 분들한테도 그래서 여기다 동호수로 써놔봤자 별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사실 때도 거의 그런 식으로 하세요. 중간층이세요? 고층이세요? 몇 층이세요? 그리고 그냥 앞에 동입니다. 뒤에 학원가 쪽입니다. 전철역 쪽입니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집은 당연히 안 보여드리고 사고요. 예, 집은 예, 집을 보고 사는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주변과 비교하면 음마 아파트랑 같은 연도에 준공된 그 청실 아파트라고 옆에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 바로 옆에. 근데 지금은 대치동 그 대치 레미안 팰리스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재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이 바로 옆에 돼 있고요. 이 아파트랑 비교를 해보면 이 아파트 경우 지금 매매가가 보통 30억에서 31억 합니다. 34평 같은 평수가 기준이요. 음마 아파트 23억 하는 거 보이면은 근데 음마 아파트 자리에 지금 똑같이 재건축이 되어서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이 옛날 청실 아파트 레미안 대치 팰리스보다 가격이 쌀 이유가 없거든요. 누가 생각해도 저기보다 훨씬 더 비싸고 더 좋은 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음마 아파트 처음에 분양할 때 광고인데요. 보면은 34평이 2,3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79년도 분양할 때 40년 만에 100배가 오른 겁니다. 음마 아파트.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100배가 오른 게 과연 물가도 이 정도 올랐을까라고 해서 다른 것도 좀 찾아봤는데요. 이 당시 대조신입 급여를 찾아봤더니 한 15만 원 정도 한대요. 79년도에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직장 다니신 분들 저는 그때 예,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조신입 초봉 급여가 보통 한 300만 원 정도라고 잡았을 때 20배밖에 안 오는 월급이 20배 오를 때 음마 아파트는 100배 오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 그다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요번에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12월 16일 이후 많이 이제 저도 아파트 금액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해보고 뭐 여러분들이랑 상담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다주택자 12월 16일 대책에서 가장 큰 게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 완화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러 채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장님 양도세 완화하시니까 파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팔겠다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팔라고 난리를 쳤는데 아직까지 안 판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다들 닳고요. 새 가슴들은 진작에 다 판 거예요. 벌써.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가격이 내려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번 정책이 18번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현 정부 들어서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17번 실패한 거를 18번째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요번에 다음에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8번 실패한 거를 19번째 성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언제든지 뭐 정책은 다시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위해서 상승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 1등짜리고 계속 갈 자리는 맞습니다. 명확히 맞는데 아마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압구정동이 개발될 때까지. 예, 그 대한민국 1등 했던 아파트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1등은 계속 새 아파트가 생길 때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타워팰리스가 생길 때 1등 했었고 얼마 그 도곡렉스도 1등 한 적이 있고 얼마 전까지 삼성동 아이파크가 1등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반포의 아크로리버파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마 아파트도 분명히 1등 한번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시면 재건축 끝나고 한 5년 차 됐을 때 파시는 게 가장 돈 많이 버는, 제 몸값 높을 때 분명히 그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거든요. 음마 아파트.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그동안 너무 올랐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야. 근데 이제 떨어질 거야. 떨어질 때가 됐어. 너무 오르기만 했다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고, 떨어질 땐 그때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지, 올랐으니까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오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면, 제가 딸만 둘이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더 이렇게 아들 타령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까지도 계속 아들 타령을 했어요. 딸을 둘이나 낳았으니까 다음엔 아들이 나올 거래요. 근데 딸을 몇 명을 낳던 다음에 아기가 나올 확률은 50%거든요. 앞에 10명이 있건 5명이 있건 확률은 정확히 50%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리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그건 그때 오를만 있었고, 다음에 오를지 떨어질지는 그 다음에 그만한 상황에 따라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황을 보면 가격이 떨어질 만한 그런 요인이 별로 없어요. 2023년 이후에 강남은 이제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몸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대치동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무선미, 쌍용 뭐 이런 데 다 좋다고 그러고 그렇게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대치동에서 좀만 벗어나면 무성 성경 미도 아파트 아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대치동 사람들만 알고요. 과천보다 좀 내려서 의왕이나 수원 가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음마 아파트는 전 국민이 아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음마 아파트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그 브랜드 파워도, 음마라는 브랜드 파워가 재건축이 돼도, 요새 이제 아파트 재건축하면 아파트 이름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막 무슨 안노힐사, 리버파크 뭐 영어로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음마 같은 경우는 재건축해도 이 음마라는 이름을 버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미안 음마를 한다든지 자이 음마를 한다든지 어떤 건설사가 들어와도 그러니까 그만큼 브랜드 가치도 크고 온 국민이 아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투자 수요가 실거주 수요보다 항상 큽니다. 그리고 대치동은 강남구 내에서도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는 대치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투자 수요는 항상 가격 흐름에 이렇게 선행을 해서 먼저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마 아파트를 실제 실거주나 매매 목적이 아니어도 그냥 음마 아파트의 시세를 계속 파악하고선 계속 보고 계시는 것이 아마 중개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셔서